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에는 언리얼 CPP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중 하나인 UMG와 유저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통해서 언리얼 모션 그래픽을 사용해서 여러가지 화면과 버튼이 있는 기본적인 메뉴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새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게임 카테고리에서 다른 코드가 포함되지 않은 기본 템플릿을 선택하고 프로젝트 타입을 CPP로 선택한 다음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프로젝트가 생성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언리얼 모션 그래픽 UMG를 사용하기 위한 모듈 종속성을 구성하는 일입니다. 그 전에 모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언리얼 엔진의 기능은 다수의 모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모듈을 묶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으로 생성한 언리얼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코어 U 오브젝트, 엔진, 인풋 코어 모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UI와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UMG 모듈과 슬레이트 코어 모듈을 구성해 추가해 줄 겁니다. 추후의 일이지만 언리얼 엔진을 커스터마이징 하고자 할 때 새롭게 추가하는 기능을 이런 모듈로 만들어서 덧붙이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모듈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언리얼 에디터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 비주얼 스튜디오 열기를 선택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솔루션 탐색기에서 소스, 프로젝트 이름 폴더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 .build.cs 파일을 엽니다. 먼저 UMG 모듈은 Public Dependency Module Names의 끝부분에 추가해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모듈과 슬레이트 코어 모듈은 아랫줄에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비어있는 Private Dependency Module Names를 주석 처리하고 아래쪽에 슬레이트 모듈과 슬레이트 코어 모듈이 포함되어 있는 줄의 주석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UMG 구성이 완료되면 프로젝트의 커스텀 게임 모드에 코드를 추가하여 게임 메뉴를 만들고 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을 때 유저 위젯을 새로 만들어서 표시하거나 나중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 모드 클래스에 함수와 프로퍼티를 추가해서 게임 모드를 확장할 차례입니다. 각 프로젝트에는 커스텀 게임 모드가 딸려오기 때문에 프로젝트 이름 게임 모드 베이스 헤더 파일에 프로퍼티와 함수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먼저 퍼블릭으로 체인지 메뉴 위젯 함수를 추가해주고 ufunction 매크로를 이용해서 블루프린트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텍티드로 begin play 이벤트 함수와 게임이 시작될 때 표시될 UI 위젯을 저장할 tsub class of uUser 위젯 타입의 starting 위젯 클래스 프로퍼티와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UI 위젯을 저장하고 있을 uUser 위젯 포인터 타입의 current 위젯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tsub class of 타입은 언리얼 엔진에서 u클래스 타입 안정성을 보장하는 템플릿 클래스로 tsub class of 타입에 전달된 대상이 꺽쇠 괄호 안에 넣어준 템플릿 인자의 타입과 일치하거나 템플릿 인자로 받은 타입을 상속받은 타입인지를 런타임 중에 확인하도록 도와주는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프로퍼티와 함수의 선언이 끝난 다음에는 게임 모드의 소스 파일로 가서 선언한 두 함수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먼저 uUser 위젯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의 상단에 블루프린트 유저 위젯 헤더를 include 선언해줍니다. 그리고 begin play 이벤트 함수를 덮어 씌워주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함수를 덮었을 때는 이렇게 슈퍼 키워드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 버전의 함수를 호출해주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구현하는 함수의 버전은 기존 절차의 끝부분에 한 단계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슈퍼 begin play 함수는 첫 줄에서 호출해줍니다. 그리고 체인지 메뉴 위젯 함수에 스타팅 위젯 클래스 프로퍼티를 매개 변수로 하여 호출하도록 만들어서 게임이 시작될 때 UI를 표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체인지 메뉴 위젯 함수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이 함수에서는 먼저 current 위젯이 비어있는지 검사하고 비어있지 않다면 uUser 위젯 클래스가 제공하는 remove from viewport 함수를 이용해서 화면에서 UI를 제거한 다음 current 위젯을 비우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로 받은 new 위젯 클래스가 유효한 상태인지 검사하고 create 위젯 함수로 새 위젯을 만들어 current 위젯에 저장한 다음 뷰포트에 표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언리얼 엔진은 한 번에 다수의 위젯을 표시하고 상호작용 처리가 가능하며 한 번에 하나만 활성화되도록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젯을 직접 소멸시킬 필요는 없는데 뷰포트에서의 위젯 제거 및 레퍼런싱하는 모든 변수의 소거 작업은 언리얼 엔진의 가비지 컬렉션 시스템에서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입력 모드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잠시 에디터로 돌아가서 새로운 CPP 클래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부모 클래스로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선택하고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 게임이 시작될 때 함수 하나를 추가로 호출해주기만 하면 UI 요소와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클래스 생성이 완료되면 헤더 파일에 begin play 오버라이드를 추가하고 소스 파일로 이동해서 구현합니다. set input mode 함수에 f input mode game and UI를 넣어주면 게임과 UI 모두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코드를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저장하고 언리얼 에디터로 돌아가서 컴파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게임 모드가 메뉴로 사용할 유저 위젯을 생성해봅시다. 콘텐츠 브라우저의 추가 임포트 버튼을 누르고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 블루프린트 항목을 선택해서 메인 메뉴와 뉴 게임 메뉴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위젯을 만듭니다. 방금 만든 메인 메뉴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블루프린트 디자이너 창이 열리며 여기서 메인 메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팔레트 패널의 일반 섹션에서 버튼과 텍스트를 끌어 그래프에 배치합니다. 이 버튼은 새 게임 메뉴를 여는 데 사용될 겁니다. 버튼의 크기와 위치를 200,100, 200 곱하기 200으로 수정하고 함수성을 연결해줄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뉴게임 버튼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을 뉴게임으로 변경하고 비저빌리티를 Not Testable, Self and All Children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비저빌리티 옵션을 변경하면 버튼을 누르려는 클릭을 텍스트 블록이 방해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블록의 이름을 뉴게임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필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나중에 계층 구조에서 어떤 UI인지 찾기 쉬워지기 때문에 들여두면 좋은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버튼과 텍스트 블록을 만들어서 퀴트 버튼을 만듭니다. 버튼의 이름을 퀴트 버튼으로 하고 위치는 600,100, 텍스트 블록의 이름은 퀴트 텍스트로 해주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기능이 실행되도록 버튼에 이벤트를 추가하는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프에서 버튼을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의 이벤트 섹션을 보면 추가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튼을 눌렀을 때 기능이 실행되어야 하므로 onClicked 이벤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나면 버튼의 이벤트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 그래프가 열립니다. 빈 그래프에 우클릭해서 Get Game Mode 노드로 게임 모드를 가져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져온 게임 모드를 프로젝트 이름의 게임 모드로 형변환시켜주고 반환핀을 끌어서 우리가 게임 모드에서 구현했던 체인지 메뉴 위젯 함수를 호출해서 미리 만들어둔 뉴 게임 메뉴로 전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내 블루프린트 패널의 변수 섹션에서 퀴트 버튼을 선택하고 디테일 패널의 이벤트 섹션에서 onClicked 이벤트의 플러스 버튼을 눌러 퀴트 버튼의 onClicked 이벤트를 만들어줍니다. 퀴트 버튼이 onClicked 이벤트에서는 실행핀을 끌어서 퀴트 게임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항상 블루프린트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블루프린트 에디터 상단에 있는 컴파일 버튼을 눌러 블루프린트를 컴파일 해주도록 합니다. 메인 메뉴를 완성한 다음에는 레벨이 시작된 후에 메인 메뉴를 로드하는 게임 모드 에셋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프로젝트의 게임 모드에 맞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2개 추가하겠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의 추가 임포트 버튼을 누르고 블루프린트 클래스 항목을 선택합니다. 먼저 부모 클래스로 프로젝트 이름 게임 모드 베이스를 선택해서 메뉴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게임 내에서 마우스 커서를 보이게 하기 위한 플레이어 컨트롤러 블루프린트 클래스도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추가 임포트 버튼을 누른 뒤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클릭하고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메뉴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메뉴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가 생성되고 나면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블루프린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블루프린트 에디터를 엽니다. 그리고 디테일 창에서 쇼 마우스 커서 박스를 체크해서 마우스 커서가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메뉴 게임 모드를 편집할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수로 선언해준 스타팅 위젯 클래스를 메인 메뉴 에셋으로 설정해서 게임 시작 시 메뉴로 뜨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디폴트 폰 클래스를 디폴트 폰이 아닌 폰으로 설정해서 플레이어가 메뉴에 있을 때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를 방금 만든 메뉴 플레이어 컨트롤러 에셋으로 설정해서 메인 메뉴에 마우스 커서가 표시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게임에서 우리가 만든 게임 모드 블루프린트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레벨 에디터 창으로 돌아와 세팅, 월드 세팅 항목을 선택합니다. 월드 세팅 패널에서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 항목을 메뉴 게임 모드 에셋으로 설정해줍니다. 이제 레벨의 메인 메뉴를 로드하고 마우스 커서를 표시하는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사용하도록 환경 설정된 커스텀 게임 모드 에셋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면 퀴트 버튼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아직 뉴 게임 버튼은 빈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뉴 게임 버튼을 눌렀을 때 표시될 뉴 게임 메뉴를 구성할 차례입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아까 전에 만들어둔 뉴게임 메뉴 에셋을 엽니다. 이 메뉴는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와 이름을 입력하기 전에는 누를 수 없는 게임 플레이 버튼, 그리고 메인 메뉴로 돌아가는 버튼으로 구성됩니다. 이름 입력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입력 섹션에서 텍스트 박스를 찾아서 배치합니다. 텍스트 박스는 325,200 위치에 250 곱하기 40의 크기로 배치하고 폰트 사이즈를 20으로 설정한 뒤 이름을 네임 텍스트 엔트리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게임 플레이 버튼은 200,300 위치에 200 곱하기 100의 크기로 플레이 게임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배치하고 그 위에 텍스트 블록을 배치합니다. 텍스트 블록은 내용을 플레이 게임으로 하고 비저빌리티를 not testable, self and all children으로 하고 텍스트 블록의 이름을 플레이 게임 텍스트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임 플레이 버튼의 경우에는 플레이어 이름 입력란이 비어있다면 작동하지 않도록 특수한 기능을 추가해야 합니다. Behavior 섹션 아래에 있는 is enabled 체크박스 옆에 있는 bind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텍스트 박스가 공백이 아니어서 버튼이 활성화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려면 텍스트 박스에서의 텍스트를 스트링으로 변경한 다음 그 길이가 0보다 큰지 검사하면 됩니다. 이제 메인 메뉴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버튼을 추가해봅시다. 메인 메뉴에서의 게임 플레이 버튼과 비슷하지만 위치의 기준이 좌상단이 아닌 우하단 구석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테일 패널의 슬롯 섹션에서 앵커 드롭다운을 클릭한 다음 팝업 메뉴에서 우하단 부분을 나타내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름을 메인 메뉴 버튼으로 변경한 다음 위치를 -400, -200, 크기를 200 곱하기 100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버튼 위에 텍스트 블록을 배치하고 이름을 메인 메뉴 텍스트로 변경하고 내용을 메인 메뉴로 변경한 뒤 비저빌리티를 not testable, self and all children으로 설정해줍니다. 이제 두 버튼의 온클릭드 이벤트를 추가할 차례입니다. 앞의 메인 메뉴 위젯에서처럼 게임 모드를 가져와서 형 변환해준 다음 체인지 메뉴 위젯 함수를 호출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메인 메뉴 버튼의 경우에는 다시 메인 메뉴 위젯을 열어주지만 게임 플레이 버튼은 누르면 메뉴를 비활성화시킨 후 게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보통 이 시점에서 첫 레벨을 로드하고 오프닝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폰을 스폰시켜 플레이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빙의하는 등의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다음에는 블루프린트를 컴파일하고 레벨 에디터로 돌아갑니다. 이제 게임을 플레이시켜서 테스트해보면 퀴트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가 종료되고 뉴 게임 버튼을 누르면 다음 메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 게임 메뉴에서는 메인 메뉴 버튼을 누르면 이전 메인 메뉴로 돌아가지며 플레이어 이름 입력 창에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플레이 게임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사라지고 더 이상 동작이 불가능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리얼 프로그래밍 튜토리얼 중 하나인 UMG와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UI를 제작하고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